안녕하세요. 바다낚시 교실 박갑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출조길에 나섰습니다. 출조길이 즐거워야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집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하여 온 국민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또 한창 구조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 낚시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에는 애타는 가족들의 가슴에 단비를 적셔줄 반가운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바다낚시 교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위에 나왔습니다. 출조길이 항상 즐거워야 하는데 오늘만큼은 즐겁지가 못한 이유는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인재에 의한 대형 사고의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 이유 때문일 겁니다. 제가 내리는 이 자리는 대호도 낮은 자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 내렸습니다. 저번 주에 내렸을 때는 조금 이른 시즌이었습니다. 시즌인데 지금은 4월 중순이 지금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본격적인 참돔이 나무 위에 붙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은 나무 위에 나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붑니다. 바람이 엄청 불고 지금은 완전 간조가 되어서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듣는 그 단어가 있죠. 정조입니다. 정조 상태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들물이 시작할 겁니다. 이 자리는 또 전형적인 들물 포인트거든요. 들물 포인트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내리는데요. 며칠 전부터 참돔들이 본격적인 그 나무 위에 참돔 시즌을 알리는 그런 참돔 굵은 씨알들이 조금 나왔답니다. 많은 씨알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참돔이 나왔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은근히 기대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네요. 춥다. 엄청 춥습니다. 날씨가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늦은 봄날이구만. 바람과 함께 초겨울 같은 날씨가 시린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고 출조 자체를 후회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이 제가 속해 있는 팀 JF 전청 마니아 클럽 정출날입니다. 그런데 취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치러지는 정출인데요. 온 나라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하여 가슴 아픈 이런 시기에 정출을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지금 뭐 모든 행사가 그렇죠. 뭐 뉴스를 보면은 모든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취소가 되고 또 축소를 해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출도 일단은 취소를 하였습니다. 취소를 하였고 특히 우리가 낚시인들은 바다를 접하고 매일같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그런 취미 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도 더 큰 아픔과 그리고 분노 모든 것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은 낚시인이라면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오늘 뭐 출조를 하기는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으니까요. 근데 날씨까지도 오늘은 또 받쳐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지금 바람이 부네요. 오늘 만조 시간이 한 10시 반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까지 낚시를 해보고는 오늘은 갯바위에서 낚시인들이 많이 또 안전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낚시란 것은 배를 타고 나오는 과정, 그리고 갯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위험한 요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 바다 낚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낚시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용감합니다. 그런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아니한 생각이죠. 그런 생각에서 해마다 많은 그 낚시인들이 갯바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그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갯바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그리고 그 예방책에 대해서 오늘 조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나마 오늘 이 답답한 그 TV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깝깝한 속이 체한 듯한 그런 기분을 시원하게 좀 씻어내릴 수 있는 한 마리의 큰 참돔, 대물 참돔 한 마리가 이럴 때 좀 입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승면 감천이라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시원한 참돔의 입질을 기다려 봅니다. 저희 강곡한 소망이 하늘에 닿았는지 시원한 입질을 받아내었습니다. 우와, 한 마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한 손맛에 흥분을 하여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법도 한데 오늘만큼은 웃음도 나오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놈을 제압해 봅니다.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겠는데 그래도 참돔은 참돔이다. 우와, 60cm급의 이쁜 자연산 참돔이 뜰채에 당겨져 옵니다. 빨리 밑밥 쳐라, 밑밥. 고기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기 전 밑밥으로 모아두는 것도 중요한 행동입니다. 자, 참돔입니다. 나무야 자연산. 정말 멋집니다. 만조가 다 돼갈 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이 고기는 오늘 제가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왕님께 가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구조 현장에 제발 좀 바람과 파도, 조류가 없기를 기원하면서 바로 방생을 하였습니다. 용왕님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왕님께 꼭 이 전달이 되어서 지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저 진도 앞바다에 조금만 조류가 좀 약해지도록 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바로 죽기 전에 방생을 한다고 조금 급히 제가 방생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용왕님께 뭐 이야기를 안 했겠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항상 그 보면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네요. 특히 우리 바다를 접하면서 낚시를 할 때는 정말 그 많은 위험 요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낚싯배를 타는 순간부터 철수를 할 때까지
안전사고, 어떠한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내릴 때입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에서 배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요령인데 이것을 잘 이행을 하지 못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저 눈으로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수칙은요. 주로 갯바위 낚시는 밤에 야간에 출조를 하다 보니까 하선할 때 출조하시는 분들 성함을 부르시면은 현장을 보고 질문한다고 모자에 있는 후레쉬를 켜가지고 선장 눈으로 바로 후레쉬를 켜가지고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가 눈이 부셔서 앞이 거의 뭐 순간적으로 요즘에는 특히 후레쉬들이 밝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실명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주로 보면은 이제 배가 갯바위에 접안도 되기 전에 막 내리려고 하시는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가 갯바위에 이렇게 접안을 할 때는 뒤에서 만약에 너울이 친다든지 그리고 또 배의 힘이 조금 더 갯바위에 부딪히는 마찰력보다는 더 힘이 갑자기 이렇게 가해질 때는 배가 그냥 갯바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래서 배 머리에 발을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 요령은요, 뱃머리 앞부분에 서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되도록이면 옆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배가 올라가더라도 옆에서 가시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옆에서 짐을 올려주고 그리고 짐을 받아서 내리는 그런 행동 요령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나올 때는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갯바위에 가서 낚싯대 들고 밑밥 들고 낚시를 하면 되는 것이 갯바위 낚시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닙니다. 갯바위 낚시는 정말 많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 준비물이라고도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갯바위 낚시를 올 때는 필수 품목이 구명복이죠. 구명복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구명복입니다. 성길아, 니는 왜 구명복을 갖다 그래 메고 있노? 뭐가 잘못됐는 모르나? 뭐가 잘못됐는 거 모르고 있네, 니는? 그래, 그거를 갖다가 왜 그래 메고 있는데? 니는 구명복을 갖다가 폼으로 차고 다니는 것 같다, 폼으로. 말라고 구명복 입고 다니노? 귀찮고로. 그건 이 사람아 생명권이다, 생명권. 그거 메고 지금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볼래? 내가 미리 여볼까? 그거 메면은 구명복 입으나만 하다. 안 입는 것보다 못하다, 그거. 구명복을 이렇게 옆에. 보통 보면은 한 팔 절반 이상이 그렇게 다닐 겁니다. 구명복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구명복은 바다에 가면은 구명복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은 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말하는 이 고리입니다. 이 고리가 필요한 게 불필요하게 이것을 달아놨을까? 이것을 차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사타구니가 그죠? 조금 이렇게 낑깁니다. 낑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옷도 이렇게 폼이 좀 안 날 겁니다. 폼이 안 나서 그런 인간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 놓든지 아니면은 아예 말아서 뒤에다가 이렇게 감춰 놓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구명복이라는 것은요, 뒤에 우리가 말하는 이 고리는 생명권이라고 합니다. 왜 생명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고리가 없으면은 물에 빠지면은 이 구명복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봅니다. 위로 올라와서 헤엄치기가 더 불편한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명복은 입는 순간에 입지를 않겠다면 아예 벗어서 갯바위에 이렇게 얹어 놓던지요. 입는 순간에는 항상 습관적으로 이 생명권을 탁 이렇게 조아주는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갯바위 신발은 갯바위 낚시의 필수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갯바위에 나가보면은 굉장히 미끄러운 바위가 있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있을 때는 정말 그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그런 갯바위 신발을 신고 있더라도 미끄럼을 타는 그런 맨들맨들하고 시커먼 부분이죠. 이끼가 껴있는 그런 갯바위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움직일 때 우리가 자세를 갖다가 갯바위가 좀 미끄럽다 싶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됩니다. 엉거주춤하게 할 때는 되도록이면 낮은 자세입니다. 움직일 때는 되도록이면 좀 낮은 자세로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만 만약의 경우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미끄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충격이 덜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는 지금 괜찮은데 물 묻은 부분이 저게 있는도 모르고 이동을 하는 도중에 그냥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것이 갯바위 미끄럼 사고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입니다. 평강 안경입니다. 저는 평강 안경을 끼고 바다에 나와야 됩니다. 바다에서 받는 자외선은 육지의 한 3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면서 낚시를 하고 안경을 끼지 않고 낚시를 하고 집에 왔을 때 눈이 시렵고 눈물이 나는 경우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그것이 눈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답니다. 특히 여름철에 낚시를 할 때는 자외선에 의해서 선글라스라든지 평강안경을 끼지 않고 낚시를 하다가 눈에 화상을 입어서 안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은 낚시를 할 때 폼으로 끼는 것이 아닙니다. 폼으로 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닷물에 반사가 되는 그 자외선에 의해서 자기 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강 안경을 끼고 바다에 나와야 됩니다. 여름은 덥습니다. 덥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갯바위에 나갈 때 좀 시원한 차림으로 그죠? 짧은 옷이라든지 짧은 바지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나갔다가 다음날 집에 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요 피부에 화상이 입습니다. 화상이 입을 정도로 여름철 갯바위의 태양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이 되고 더울수록 옷은 항상 긴 옷을 입어줘야 됩니다. 긴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햇빛을 되도록이면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갖추어서 이렇게 갯바위에 나오셔야만 집에 가서 고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선크림이죠. 선크림도 갯바위에 나올 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갯바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모기입니다. 모기. 그래서 낚시 오실 때는 또 필히 모기약 챙기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필수 용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치자면은 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그리고 또 뭐 비상식량, 비상식수 이런 것이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으니까 갯바위에 내려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너울파도입니다. 너울파도. 정말 겁이 납니다. 소리 없이 옵니다. 너울파도는. 소리 없이 갑자기 닥치면서 있는 그 물건이라든지 사람 몸을 그냥 바닷속에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것이 너울파도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보령 좀 오래된 일이죠. 보령 앞바다에서 그 너울파도가 올라와서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한 8명인가 파도에 휩쓸려서 익사를 한 사건. 그리고 해마다 또 많은 낚시인들이 알게 모르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고기를 한 마리 낚기 위해서 뚫어져라 지를 바라보면서 밑밥을 치고 너울파도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울파도는 소리 없이 오는 그런 가장 바다 낚시에서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울파도와 또 비슷한 것이 배가 일으키는 파도죠. 대형 여객선이라든지 또 대형 화물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파도는 굉장히 또 큽니다. 그 파도는.
그런 큰 배가 지나갈 때는 항상 좀 신경을 써서 너울 파도가 지금 오고 있는 그것을 예의주시를 하고요. 자신이 뭐 사용하는 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위에 올려놓고 너울 파도가 올 때는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큰 배가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너울 파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올 때까지 잠시 좀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또 저는 그 갯바위 낚시를 다니면서 항상 빠짐없이 준비를 해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방 속에는 저희 가방 속에는 항상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명 로프와 그리고 프렌드입니다. 프렌드를 갯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밀어 넣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가방이라든지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이렇게 걸어두면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장비를 지키는 역할보다는 만약의 경우입니다. 언젠가는 위험이 닥쳤을 때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장비는 꼭 챙겨 들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만 합니다. 안전장구와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시어 설마 나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올까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불의에 닥치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갯바위에서 낚시보다는 갯바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해서 모두가 열병을 앓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과 그리고 희생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